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안보전선을 시작한 지 제 50회 방송이 된 날입니다. 지난 1월 1일 첫 방송을 탄 이래 50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보전선에서는 간첩 이야기라든지 또는 북핵 총정리, 또 북한학 강의, 대한민국 주사파 총정리 등을 지금 시리즈로 지금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늘 이 사이버, 북한의 사이버 공작 등 시리즈물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동열의 안보전선은 대한민국 유일의 안보 전문 유튜브 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여주신다면 더 열심히 이동열의 안보전선을 예청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많은 안보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안보전선 제50회 주제는 바로 북한의 사이버 공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보전선 제1탄에서 한반도 5대 안보전선을 설명하면서 제4전선이 새로운 안보 용어로 등장한 바로 사이버 전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사이버상에서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 공작상을 시리즈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이버 공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권 목표인 이 정권 목표는 소위 전한반도를 공산화시켜서 김정은의 위일체배 하에 두겠다는 거죠. 이 전한반도의 공산화, 이를 위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전개하는 모든 공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북한이 사이버 공작에 지금 진력하는 그 시점은 1990년대 말부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 공작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세계 2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국민의 92%가 약 4,300명 정도가 직접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사이버 인프라가 형편이 없다면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남 공작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서 지금 전 세계 IT 지수가 여기 도표를 보듯이 1, 2위를 다툽니다. 이러한 그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갖다가 정확히 북한이 그걸 간파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대남 공작을 펼쳐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 사이버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서 매우 저비용 고효율의 대남 공작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60년대는 이 간첩들이 그 전화번호부를 하나 입수하기 위해서도 간첩이 난 반적이 없습니다. 매년 전화번호부가 바뀌니까 이 전화번호부에는 정부 주요 관서라든지 기관 또는 대기업이라든지 모든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까지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개인 전화가입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번호 하나를 입수하는 것이 바로 매우 대남 공작을 활용할 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은 이 들어와서 통일부다, 경찰청이다, 모든 중앙 부서들의 직제라든지 거기에 또 인사사항이 다 나오니까 그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부처에 들어가 보면 어저께 대통령한테 또는 국회에 보고한 그 부처의 업무 현황
내용까지가 첨부 파일까지 포함돼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간첩을 1명 난파하는 것보다도 100명 난파하는 것보다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북한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바로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공작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아주 정교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버 시민화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이 시리즈물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이버 선전선동 아주 무차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선거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뭐냐? 사이버 해킹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불법적으로 해킹을 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청와대, 국회 안 털린 곳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불법 정보를 획득해서 바로 대남 적화 공작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완전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를 해서 물리적 공간을, 오프라인 공간을 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2011년에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라든지 또는 KBS, YTN, MBC 방송사 해킹이라든지 여러 우리 사회 곳곳을 해킹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물리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서 그 서버를 갖다가 다운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그 연역과 그 실제 사례도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이버상에서 금전을 탈취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사이버상 외화벌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금융은행, 특히 후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북한한테 많이 돈을 털렸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소위 그 패널 전문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최근 2, 3년 동안 사이버상에서 금전을 탈취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사이버상에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금전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북한의 연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다 보니까 이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은데 지금 그래도 유지하는 게 뭐냐? 사이버상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정상적인 수출입에다가 또는 무기 밀매 같은 이런 불법적인 외화벌이 외에도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손쉽게 2조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갈취하는 겁니다. 사이버 도둑질 하는 거죠. 이 실상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간첩 교실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간첩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식으로 소위 그 간첩들이 지휘부하고 교신하느냐 할 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이제 간첩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의무화시킨 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지령을 받고 하는 이러한 지금 대남 공작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의 사이버 공작 시리즈 시간에 하나씩 낱낱이 북한의 사이버 공작 실상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보이는 책이 뭐냐? 2012년에 제가 직접 쓴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자세하게 북한의 사이버 공작의 실상과 또 이러한 공작을 담당하는 기관, 부서들까지도 제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한 7회에 걸쳐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해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낱낱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